우리 한국인들은 특유의 강한 생활력과 어디에서나 돋보이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것이 한국 내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타지살이를 하고 있는 동포들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지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오랜 기간 동안 망가지지 않고 지금까지 발전을 이어온 유럽의 강대국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를 성장시켜오고 발전시켜온 어른들의 생활 방식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성실하고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신 훌륭하신 분들이죠.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온 그동안의 시간이 우리나라를 꾸준히 성장시켜오고 발전시켜온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기성세대 말고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대접받고 쌍수 들고 환영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인들은 팔방미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K-팝, K-드라마보다 더 한국을 널리 알리고 있던 것이 한국인들의 성실함이 아닐까요? 오늘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의 성실함의 놀라움을 표하고 그것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외국인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 살았던 브리아나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드니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곳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호주에는 호주 사람들 말고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중에 젊은 외국인들이 유난히 더 많은데요. 호주에서는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서 해외의 젊은이들이 호주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이용해서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시드니까지에는 잘 오지 않았던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근래 10년 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카페를 운영해 오시던 저희 부모님 가게에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인구 대비 땅이 워낙 넓고 도시 간의 거리도 꽤나 멀어서 단순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알맞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때문에 자영업을 하게 되면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를 찾아온 외국인 고용이 필수적이죠. 호주를 찾은 많은 외국인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싶어하고 정당한 급여를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영어가 서툰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고 카페일이라는 게 고객과의 소통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어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손도 빨리 움직여야 하고 고객의 컴플레인이 있으면 대처해야 하는 임기응변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곧 죽어도 외국인 채용을 해오지 않으셨습니다. 호주인 직원을 구하지 못하면 차라리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자영업자에게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는 허다했고요. 인건비를 아끼니 그만큼 돈을 벌어갔지만 너무나 힘든 노동 강도에 마냥 기뻐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새부터 한국인들이 시드니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때 부모님은 외국인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뒤집어 엎으셨는데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미 호주 전역에서 일 잘하고 똘똘한 친구들이라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감사하게도 채용 공고에 한국에서 온 젊은 친구들이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부모님은 한국인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물론 한국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 다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일도 너무 잘하고 똘똘하게 위기를 잘 넘길 것 같은 능력이 있는 한국인들도 영어를 못하면 카페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영어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지원을 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너무나 아쉬워하셨습니다. 그중에 영어를 잘하는 한국인 친구들은 무조건 채용 1순위였고요. 한번 외국인을 채용하기 시작하니 그 다음 한국 말고도 다른 국적의 젊은 친구들을 채용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금지된 일이 아니었고 인력이 급할 때면 부모님은 다양한 국적의 젊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썼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듯 한국인 친구들의 센스와 일머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젊은이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학생이던 저는 이런 부모님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별이라는 행위를 매우 조심해야 하는 호주 사회에서 부모님은 한국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대우해주고 그들과 대화할 때 다른 직원들과 대화할 때와 다르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고는 했거든요. 부모님은 일 잘하는 직원 이쁜 걸 어떻게 하냐, 또 일 못하는 직원들에게는 이런 동기부여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차별적인 행동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했죠. 저에게 너도 직접 이 일을 해보면 알 거라며 말이죠. 하지만 제가 볼 때 특히 한국 사람들은 편애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생이 되자마자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카페는 일부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였던 저는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드릴 수 없었는데 성인이 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부모님 가게에 일손을 돕는 게 불법은 아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왜 한국 사람들이 이 구인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매우 성실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특징은 유난히 아니 매우 돋보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실례일 정도로 말이에요. 한국의 문화에서 성실함은 모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 같았어요. 그리고 성실함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책임감까지 말이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적불문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을 것이 분명한데 일단 한국인이라고 하면 이런 성실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한 카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양하게 들어오는 메뉴들 그리고 바쁜 시간대에는 정신없이 몰아치는 주문서를 헷갈리지 않고 최적의 동선을 계산해가며 음료를 제조하고 커피를 만들고 주문을 받은 순서에 맞게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노하우와 지능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카페이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책임감도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처럼 성실할 자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어느 직원보다 성실함이라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직원들의 빠른 손놀림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이건 보통 머리가 아니고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한계를 느끼고는 했거든요. 저도 어디 가서 뒤처지는 경험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타고난 기질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쯤 되니 부모님이 왜 한국인 친구들을 그렇게 이뻐하고 아끼는지 알 수밖에 없더군요. 제가 사장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시던 가게이고 이 가게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잘 커오기도 했잖아요. 저도 당연히 이 가게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이 들었는데 직원들은 사장의 마음처럼 내 가게를 아껴주고 내 가게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한국인 친구들은 사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을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저도 더 이상 한국인들만 특별 대우해주는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저보다 다들 몇 살씩은 많았지만 친구가 될 수 있었는데요. 한국 코칭으로 언니나 오빠라고 부르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뭐 하나라도 더 배우고 뭐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있을 만큼 좋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한국인 언니 오빠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한국 이야기도 많이 듣다 보니 원래는 관심도 없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저도 이참에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나 가볼까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도 했습니다. 비자 관련 업무를 하는 사무실에 찾아가서 자세한 상담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호주와 달리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으로 가보는 것은 어떻냐고 추천해 주었지만 굳이 뭐 일본에 갈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해보려면 대학교 유학이나 어학원에 입학 후 시간제 근로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 상황과는 맞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 가게 일도 도와가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교류를 해가면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주의 아동교재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일을 하느라 부모님 가게에서 일손을 도와드릴 수는 없었지만 종종 즐겁게 일하던 부모님 가게에서의 생활이 참 그립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밑에 고용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준 한국인 언니 오빠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심을 가지게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도 제 위치에서 몇 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 부모님 가게에서 일손을 도와드릴 때처럼 이 회사를 충실하게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한국의 언니 오빠들처럼 더 성실하게, 더 책임감 있게 일해보자고 생각하고 다짐하고는 했지만 제 행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뭔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저는 치열한 회사 내 경쟁에서 밀렸고 정치적으로도 밀렸습니다. 제가 버티겠다고 마음먹으면 회사를 더 다닐 수도 있었지만 승진도 후순위일 것이고 저에게 중요한 업무가 주어질 것 같지도 않은 그저 그런 직원 나부랭이에 불과한 위치였습니다. 저는 저희 실패를 인정하고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직도 잦고
자신의 몸값을 늘리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흔한 요즘 시대에 이상할 것도 없는 결정이었죠. 그리고 저는 저희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그 어느 나라 사람들과 비할 바가 못되고 전쟁 직후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아무런 지하 자원이나 석유 없이 유럽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의 성공 비법은 그 성실함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나도 꼭 배워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한국에 취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학원에 입학해서라도 한국을 경험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런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차례 시도 끝에 한국의 영어 유치원에 취직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호주에서 아동용 도서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경력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경력이 꽤나 오랜 기간 있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이죠.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전에 예전에 저희 부모님 카페에서 일했던 한국안 언니 오빠들과 연락도 닿았고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서 함께 모여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언니 오빠들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과거 그들이 호주로 일을 하러 왔지만 이제는 반대로 제가 한국에서 일해야 하는 이 상황에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저는 한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것보다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 여러모로 도움을 받기도 했고요. 또한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높은 강도의 업무 처리 능력을 요구한다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자신의 직장에서 커리어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하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할지 안 봐도 알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출근을 해서 업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업무보다 아이들의 학습 교재를 제작하는 일을 위주로 했고, 물론 다른 선생님과 합동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손으로 종이를 접는다던가 가위나 풀, 스티커 등으로 제작 활동을 하는 수업 때 참여하는 일을 했어요. 이 영어학원에는 저 같은 원어민 선생님도 많지만 한국인 선생님도 많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말고도 다양한 업무를 해야 하는 자리가 많았고 대부분 한국인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제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 상식 그대로 정말로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모습의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호주에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게 당당한 의사표현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것이 직장인으로서 필수 덕목쯤으로 여겨지는데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그런 말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도 아니라고 말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것 같으면 당장 거절해버리는 호주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낭비된다던가 쓸데없는 감정 싸움으로 일이 지체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느냐 물으신다면 오히려 그것은 반대일지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일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책임감 있게 해냅니다. 당연히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 같았어요. 그러면서 함께 발전한 문화가 친한 회사 동료들끼리 퇴근 후 가볍게 저녁 식사를 한다던가 점심시간 때 카페에 앉아 잠시 짬을 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 듯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대화하며 풀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주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어쩌면 한국에서는 직장과 일의 경계가 모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라이프의 초점이 가끔은 자신이 하는 일에 맞춰져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직의 발전 그리고 조직이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고 제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비로소 탄생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전쟁 직후 100년도 안 되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이들의 부모 세대 아니 그 윗세대에 이런 노력과 헌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후대에 물려주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들은 천연자원 제대로 나오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인적자원 하나만 가지고 이런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물려받은 성실함이라는 훌륭한 유산은 그 어느 나라의 지하자원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힘있는 자원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무서운 점이 있는데요. 이미 아주 어린아이들조차도 유치원에서 수업을 받는 태도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아이들의 학습 교재를 만드는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많이 만나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생각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알 수밖에 없었는데요. 훨씬 더 얌전하고 훨씬 더 수업 태도가 좋은 아이들은 바로 한국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종종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에 많은 것을 투자한다. 그리고 그런 비용이 드는 만큼 아이들은 오히려 뛰어놀 시간이 부족하고 힘든 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하지만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특성에서 좋은 점도 같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집중력이라는 습관을 배우고 그리고 태도라는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죠. 공교육에 말도 안 되는 돈을 투자하고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연구와 노력 끝에 성공적인 공교육 제도를 만들어 온 핀란드와 비교해서 한국의 공교육 제도는 눈에 띄게 특별하다거나 아주 잘났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평범한 교육 수준을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이들은 부모들의 노력으로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강한 책임감이라는 특성이 발현되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부모님의 카페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한국 사람들 특유의 이런 특징들은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 틈에 섞여 있는 저는 이들의 특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열심히 해서 정말 유난히 노력하지 않으면 돋보이기 힘든 사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배워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유학이라는 것은 학생 때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직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많구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한국을 배울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유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뒷심이 부족하고 남들에게 경쟁해서 밀려 도태되는 기분이 든다면 한국으로의 유학은 어떠신가요? 평범한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내가 해낼 수 있다면 자신의 나라에서 분명히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든요. 한국에는 음악과 드라마, 그리고 음식 말고도 배워가면 좋을 이런 문화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야만 한국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